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청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판례는 대법원이 2020년 9월 24일 선고한 2017도 19283 판결입니다. 그럼 예상 지문부터 보시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 사유나 허위의 소명 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이 예상 지문은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틀린 것일까요? 먼저 적용법조부터 보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적용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이제 제313조의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313조는 신용훼손죄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이 두 조문을 합쳐보면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계와 위력에 대해서는 8회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위계, 거짓 위 꾸밀개입니다. 위계란 거짓으로 꾸민다는 말인데 이를 어렵게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착오, 부지 상태에 빠지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망, 즉 속임수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착오란 말이 나오는데 착오는 어긋날 착 잘못 오니까 사실과 어긋나게 잘못 아는 것을 말하고 부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사실과 어긋나게 잘못 아는 상태 또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기망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제 판례의 사안을 살펴볼까요? 갑은 A 고등학교 학생인 B의 학부모입니다. 갑은 B가 C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을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제 을이 C 병원과 잘 아는 사이니까 이런 부탁을 했겠죠. 이에 따라 을은 B가 2009년 3월 14일부터 2010년 1월 16일까지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C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갑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즉 B는 실제로는 C병원에서 84시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런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C병원부터 발급받아 준 거죠. 갑은 B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이러한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A 고등학교에 제출하면서 봉사상을 수여해달라고 신청하였고 A 고등학교는 2010년 1월 26일 A 고등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B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갑과 을이 공모하여 위계로서 A 고등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갑과 을이 유죄냐 무죄냐를 가지고 재판이 열린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업무는 어떤 내용의 업무일까요? A 고등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안에서도 나왔듯이 먼저 갑의 봉사상 수여 신청이 있고 A 고등학교는
갑의 자녀인 B가 일정한 자격 요건, 즉 일정한 봉사활동을 했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는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한 대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즉, 이런 업무는 잘 생각해 보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애도 신청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걸러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걸러내는 일이 바로 그런 업무인 거죠.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허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명 자료도 받고 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업무입니다. 즉 자격도 안 되는 애가 이상한 소명 자료 갖고 와서 이제 상 달라고 떼쓰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다 걸러내야 되니까 이런 걸 다 꼼꼼히 따져보는 업무입니다. 자, 이런 업무에 있어서 위기가 있다면 모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의 쟁점입니다.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기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이때 업무가 방해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여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말해서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있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전혀 없는 행위라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부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위험성은 있는 행위여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위기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하려면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계 행위여야 합니다. 위계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이라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부를 수조차 없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A 고등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와 같이 이런 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이러한 업무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 요건 등을 심사 판단하는 업무입니다. 즉 요건도 자격도 안 되는데 이제 막 한번 운 좋으면 뭐 받을 수도 있지 않나 해가지고 찔러보는 신청해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업무라는 거죠. 만약 신청인이 허위의 신청 사유나 허위의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데 업무 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다면 신청 사유나 소명 자료가 허위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위기에는 있지만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는 것이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위의 신청 사유나 소명 자료가 조잡해서 심사만 하면, 즉 업무를 담당자가 업무를 하기만 하면 충실한 업무를 하기만 하면 금방 뽀록이 나니까 이런 심사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즉 자기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 사유나 허위의 소명 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했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탓이지 신청인의 조잡한 위계 탓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 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계 행위가 조잡해서 금방 뽀록이 날, 들통이 날 만한 것이라면 것인데도 업무 담당자가 이를 놓쳐가지고 간과해가지고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게 핵심입니다. 위계 행위가 조잡해서 금방 들통날 만한 것을
업무 담당자가 놓쳐서 신청이 받아진 경우에는 이건 위기 탓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업무 담당자가 지휘를 안 한 거죠. 업무를 아예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따라서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업무 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그 신청 사유와 소명 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신청인의 위계 행위가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말해서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제 사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A고등학교는 연간 봉사 시간이 80시간 이상인 학생에 대해서 봉사활동 시간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를 검토 심의하여 교장의 결재를 거쳐 봉사상 수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은 B가 2009년 3월 14일부터 2010년 1월 16일까지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C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허위로 기재는 되어 있지만 확인서 자체로 명백한 모순이나 오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A 고등학교 측에서는 그 봉사활동 확인서를 봤을 때 이게 허위다라고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A 고등학교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절차는 외부 기관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A 고등학교가 C병원에 별도로 봉사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왜 그러면 C병원에 확인 안 해봤냐, A 고등학교에 이렇게 그 질책을 따질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A 고등학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 사유 및 소명 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B에게 봉사상을 수여하게 될 정도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A 고등학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 아니라 A 고등학교는 이제 충분히 심사한 겁니다. 갑이 허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위계 행위에 의하여 A 고등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가 방해되는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갑과 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자,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 요건 등을 심사 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 사유나 허위의 소명 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 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즉, 요 핵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업무 담당자가 그 불충분한 심사, 즉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서 이를 수용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 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 사유 및 소명 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 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자, 이 판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그 허위에 신청을 했는데 예? 그게 워낙 조잡해서 신청 사유가 뭐 신청서 사유에 모순이 있고 소명 자료에도 모순이 있고 해가지고 업무 담당자가 제대로 보기만 했어도 뽀록이 날 거였다. 그 정도로 조잡했다. 예? 했는데도 그 업무 담당자가 이를 이제 간과하고 그 신청을 받아들여 줬다. 이러면 그건 너무 조잡해가지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조차 없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반면에 이게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를 했지만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네, 이거는 그 업무 그 위계 자체가 업무 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거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내용입니다. 요거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위계 행위가 조잡해서 금방 들통날 만한 것이었는데 담당자가 놓쳐서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8도 6950 판결인데요. 판결의 사안은 이렇습니다. 갑이 이화여대 시간 강사 임용에 신청을 하였는데 갑은 자신의 이력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임용심사 업무 담당자는 갑의 미술관 큐레이터 경력만 보고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을 그대로 믿고 따로 이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그 따로 학위 증서나 졸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채 갑을 그 이화여대 시간 강사로 임용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에 대해서 그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이제 기소를 하니까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임용심사 업무 담당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이게 갑이죠. 갑에게 학력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력서와 대조 심사하였더라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하여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믿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계 행위에 의하여 업무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이 봉사상 사안하고 좀 다르죠. 그 다른 게 결국 이제 따져보면 이제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 이화여대 시간 강사 임용 사건에 있어서는 그 자기가 적은 이력서만 낸 거예요. 근데 그 봉사상 사건은 그 제3자 외부기관인 C병원에 그 봉사활동 확인서라는 허위의 자료까지 낸 겁니다. 그게 이제 차이를 좀 가른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발급한 거를 믿었기 때문에 이건 좀 충분하게 심사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 덜렁 뭐 지주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력서라는 게. 그거 하나만 믿고 뭐 가령 예컨대 그 이력서와 관련해서 그 졸업장, 졸업 학위 증서나 졸업 증명서 이거 내봐라. 네 이력서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이걸 안 했던 거죠. 이화여대 사건은. 자, 이게 잘 구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본 예상 지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이건 맞는 말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 사유나 허위의 소명 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요거는 틀린 거죠. 구성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판례를 보셨잖아요. 충분히 심사했더라면 뽀록이 날 수 있는 신청인데 담당자가 불충분하게 심사하는 바람에 신청이 수용된 경우,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답은 X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말도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여서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거와 관련된 그 기본서라든가 문제집에 설명이 나올 때 아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을 조금만 내서 그 제 오늘 동영상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윤석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